박혜성의 성 따라 삼천리 12편 김원회 교수님의 글.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원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원회 교수님은 대한성악회를 처음 창립한 분이시고 현재도 페이스북에 많은 글을 올리시며 성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김원회 교수님이 쓰신 책도 많고 또한 세계성악회에 매년 참여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성 건강을 위해 많은 염려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멘토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성교육하는 모든 분들의 존경을 받고 계신 분으로서 제가 존경하는 김원회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 2003년 5월 7일 대한성악회 발기사. 금년 2023년은 대한성악회가 발족된 지 꼭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은 이 학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기 모임을 가졌을 때 제가 했던 인사말의 전문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격세지감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으로는 크게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은 아쉬움의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주하면서 우리는 벌써 예전에 이렇게 모였어야 했던 것이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어떻게 감히 성악회를 만들겠다고 앞장을 섰는지 하는 숭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성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태두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의 성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성범죄율, 유산율, 혼외 임신율 등이 인구 비례에 따르면 세계 제1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성권리, 성건강, 성행복, 성쾌락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20세기 전반기 때 같은 얘기를 아직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2, 3년 사이에는 이혼율마저 1위권에 들었다고 합니다. 파괴되는 가정, 특히 그 안에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10만 명의 어린이들이 고아 아닌 고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남녀평등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결혼 부부 중 3분의 2 이상이 성기능 장애로 고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 보면 이들의 가정 파탄 중 상당한 부분이 성 문제와 관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성생활이 원만하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쉽게 갈라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4개 유교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유교스러운 나라이고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보아도 세계에서 가장 정교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교육 수준이 낮습니까? 아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없을 것입니다. 재작년 어느 조사 내용을 보면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성에 가치를 두는 민족으로 인생에서 87%의 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랑스, 이태리가 뒤따르는 정도입니다. 또 의사에게 자기의 성 문제를 가장 얘기하지 않는 민족, 또 의사가 성 문제를 환자에게 가장 안 물어보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성을 무척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등 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므로 과히 명예롭지 못한 통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악은 영화가 종합예술인 것처럼 종합학문입니다.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성치료사, 성교육자, 성상담자, 양호나 체육교사, 성담론자, 문학가, 예술가, 법률가, 철학자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다학제적 학문이라고도 하지만 실은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지만 서로 협력하는 데는 너무 인색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일찍이 훌륭한 성악 스승이 한 분만이라도 계셨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단 한 분 찾기가 힘듭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왜곡된 성문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외국의 성문화에 익숙해졌고 이어 최근의 통신, 인터넷의 광범한 보급이 급기야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언젠가 사회과학을 전공한 분이 피임 강의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이 공부를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자주 성악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랑의 본질이 뭔지, 친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결속과 섹스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여러 상황에서 인간의 마음이 예를 들면 질투심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곤 하는데 이런 강의를 하려면 저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공부를 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전공을 서로 공유하고 제공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쿠바의 하바나에서 열렸던 제16차 세계성악회에 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만큼 사는 나라 중에서 성악회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고 세계학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저는 그곳에 대의원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옵서버로 들어가면 되겠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냥 밖에 있었습니다. 국내 학회조차 갖지 못한 수치심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계성악회의 정회원님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에 50불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성악회가 생겨서 세계성악회의 일원이 되면 100명의 회원이 1년에 120불만 내면 됩니다. 성악회의 결성이 우선 주변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루어져야겠다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남성과학회 회장을 지내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대한성의학회를 만드신 분도 대한피임학 회장도 계십니다. 또 제가 과문의 탓으로 자세히 소개는 못 드리지만 성교육, 성심리, 성상담, 성폭행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시던 일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하시는 일들이 새로 만드는 학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다만 서로 간의 정보 제공, 교육에 있어서의 협조, 공동학술 연구, 모임 같은 것을 통해 많은 성악자들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당국이 성희롱을 정의하는 데나 성범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 기준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학회가 결성되면 이런 문제들도 자문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성악회는 무슨 분과학회나 자학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전공이 각각 다른 많은 분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지 않은 인내심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황금 연휴 뒤에 바쁜 시간임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느낌이 매우 좋음을 고백하면서 이로써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글. 권태. 왜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했을까요? 처음 만났을 땐 잠시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녀가 왜 이제는 억지로 떠올려야 생각을 하게 되나요? 뇌에서 나오는 그 많은 사랑 호르몬들의 항체가 생겨서 그런가요? 화학 때문인가요? 심리 때문인가요? 면역이 된 건가요? 해답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헌데 그 꺼지는 불꽃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런 의문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아직 정답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걸 하나 골라봅니다. 남자고 여자고 몸에 가장 강한 성감대는 뇌입니다. 가장 예민하다는 부위를 아무리 자극해도 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손 하나 안 대도 뇌가 반응해주면 얼마든지 황홀경을 느낄 수 있는 게 쉽게 그걸 설명합니다. 결국 뇌에 있는 성감대를 계속 자극해 주어야 한다는 얘긴데 그 방법이 뭘까요? 어차피 정답은 둘 사이에서 찾아야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것 한두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야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안 되면 영상통화,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문자를 보내는 것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교류 방식이 눈맞춤, 접촉, 접근, 언어라니까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지요. 교류도 교류 나름입니다. 우선 언어적 교류의 한방책으로 그녀나 그를 맘껏 칭찬하세요. 특히 여자에게는 외모와 관련된 부분을 칭찬해야 합니다. 자신의 바디 이미지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성실성 없이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지만 어차피 당신도 그녀에게 매료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또 당신이 그녀를 늘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하세요. 사랑은 감동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행동에 감동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기 같은 것이지요. 장미꽃 같은 선물도 사랑이 식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돈으로 뭘 해보려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점잖은 말만 하는 것도 상대를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유머, 약간의 선정적 표현도 할 줄 알면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글. 진화성악. 언필칭 양성평등 하지만 그것은 사회학적으로는 모르겠거니와 생물학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조물주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 유혹, 흥분, 쾌락 같은 것들을 어떤 이는 신비롭고 대단한 것쯤으로 알고 있지만 그저 조물주의 종족 보존을 위한 미끼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학문이 성학입니다. 이걸 좀 공부하시라고 한잤습니다. 우리는 과외까지 해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했지만 정작 우리 삶의 만족과 직결되는 학문인 성학은 아무 데서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안 배웠거나 잘못 배워서 몸고생도 맘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계속 모르면 계속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은 학습된 경험에만 의존하기 때문인데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학의 한 분야에 진화성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왜 남자들은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손에 뭔가를 들고 들어가면 기분이 좋고 여자들은 그렇게 신발이 많이 있는데도 또 새 구두를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남자는 사냥꾼이 됐고 여자는 수집꾼이 됐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을 보면 수컷들이 훨씬 멋있게 생겼는데
왜 사람은 여자가 더 아름다울까요? 인간에서의 남녀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결론은 무슨 짓을 해도 남자와 여자는 같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이것을 바꾸어 보려 했다면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된 남자들은 눈은 밝아졌지만 멀리 봐야 되니 시야는 훨씬 좁아졌습니다. 남자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바로 코앞에 있는 버터를 잘 못 찾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소위 육감은 여자만 못하지만 체격이 커지고 힘은 세워졌습니다. 인간이 농경사회로 정착하면서 사냥할 필요가 줄어들자 남자들은 전쟁과 스포츠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도 아니면 뭔가를 수집하는 욕구로 바뀌게 되지만 여하튼 시작은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와 너무 다르다고 짜증내지 말고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가를 곰곰이 따져보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글. 여성가족부 유감.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거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뉴스에 여성가족부가 최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해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를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의 세계 역사를 보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성을 개방하고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공하였습니다. 애국심이 있다면 이런 방향의 연구를 해야 합니다. 바보는 자기가 경험해서 배우고 똑똑한 이는 남의 경험에서 배우고 천재는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성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화나 종교가 아닌 정치라고 합니다. 철회했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계속 국민의 성관계를 차단하는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김원회 교수님은 30년 이상 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많은 책을 쓰셨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문화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글을 쓰고 계십니다. 김원회 교수님과 같은 분이 계속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성문화가 다른 분야처럼 발전하기를 바랍니다.